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냐 불기소냐, 기소냐 불기소냐를 놓고 지금도 고민해야 된다고 합니다.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조차 못한다면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제일 먼저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 저격수 삼성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요새는 어떤 일로 바쁘신지요?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어떤 개혁적인 측면, 네. 또 재벌 총수들에 의한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갑질, 네. 그리고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 막아내기 위해서요. 네. 이른바 코스피 3000 법, 예.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언론에 보도는 안 됩니다. 이게 뭐 핫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언론 보도 안 되더라도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해야죠. 자, 음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하죠. 20대 국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법안 중에 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신 유치원 3법, 이거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원래 개정안으로 올라갔었던 법안이 2년이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막판 본회의에서 1년으로 축소해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시행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유치원 3법이 좀 먼저 통과됐었더라면 했었는데 안산에서 이른바 안산 유치원에서 햄버거병,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다치고 아프고 일이 커졌잖아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너무 끌어버려가지고요. 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유치원 3법 통과 자체가 너무 늦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아쉬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주말에 삼성 중앙지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부회장이 기소 여부 회의했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사실 이 뻔한 사건을 두고 예.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검찰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대한민국 검찰의 이게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버스비 한 3,000원 횡령한 걸로 단호하게 해고됐고요. 그 사람 대한민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나라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눈물은 나지만 어쨌든 빵 좀 사 먹으려고 돈 몇만 원 훔친 사람 네. 검찰이 기소 안 합니까? 했죠. 당연히 합니다. 계란 훔친 사람, 배고파서 그러니까. 훔친 사람도 기소했죠. 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주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만 시퍼렇고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망설인다. 좀 우습습니다. 이거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이니까 이 복잡한 경제범죄 가지고서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잡고 제대로 단죄하라고 대한민국 검찰이 있는 건데 이 우물쭈물 답답합니다. 네. 근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수사도 하지 마라,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네.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자체가 좀 뭐 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전문가 집단일까? 예. 20만 페이지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사 기록과 그 시간을 반나절 정도 혹은 뭐 하루 정도 만에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수사 기소 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네. 그분들도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친다면 저는 적어도 검찰이 그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확신 그리고 자기 수사의 정당성 이런 거 분명히 한다면 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그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히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안 그러면 저는 윤석열 총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수사를요. 사실상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이 관련 수사를 해온 사람이 네.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기소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마지막에 이 결정을 못 내린다고 그러면 네.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상황일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런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는 그냥 권고고요. 예.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서 검찰이 책임지고 해야죠. 지금 그 부장단 회의가 있었으면 지금 결정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습니다. 차장지검장한테 가 있겠네요. 뭐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한테 가 있죠. 네. 근데 전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만장일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예. 그 얘기는 이성윤 지검장도 오케이. 네. 그리고 수사팀장도 당연히 오케이.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검 수뇌부들도 오케이 했다고 봐야 맞겠죠? 네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취재 결과 4784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의규현 사재단 신부님이 지난번 방송에서 이재용의 영혼이 구원받길 기도한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날 이후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벌 관련해서 금융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지금도 사실은 재벌 총수들을 위한 금융범죄 그리고 뭐 회계조작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처벌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막상 범죄를 확인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범죄가 벌어질 때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법에서 만들어 놓고 관료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이 범죄가 꼬리를 잡혀서 검찰이 수사를 받더라도 가장 낮은 것으로 기소가 되고 네. 그 가장 낮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도 판사가 가장 낮은 처벌을 해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이게 다 또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사람들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검찰총장 대법원 원장도 아니고요. 재벌 총수 일가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법에 빈 구멍을 찾아서 그리고 약한 처벌을 받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경쟁들을 이뤄내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사적 편취, 사익 편취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에 기업의 물적 자원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또 그분들의 편을 들어서 이런 건 처벌하면 안 된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네.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결정적인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판단을 수사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일단 법 개정을 통해서요. 네. 보다 처벌 정도를 좀 높일 필요도 있고요. 아니 검사들도 삼성을 보면 도망갔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지금껏은. 그런가요? 네. 지금 삼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꾸준히 내고 있고 박주민과 몇몇 빼고는 거의 민주당에서도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네. 제가 정무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에 괜찮은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이용우 의원님 네.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선 의원인데 민병덕 의원님. 네. 예, 그리고 오기영 의원님. 네. 이런 분들 보면 이분들이 이게 상당히 이쪽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금융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판단이 변호사 출신이세요. 두 분은 또. 네. 이용우 의원님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하셨던 분이라서 현장을 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네. 재벌 총수 일가들에 의한 우리 경제 질서에 이게 뭐 그 문란해지는 태도,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팀워크를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특별히 정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재벌 개혁에 대한 많은 저 행동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0340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 사는 박용진입니다. 예. 박용진 반갑습니다. 의원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박용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군요. 그게 제 편이에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당내에서 고 박원순 시장 얘기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박원순 시장님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박원순 시장님하고 되게 친했고
우리 지역 민원도 많이 들어주셨던 분이고 네. 서울시역 전체 균형 발전에 관심 많았던 분이고 근데 어쨌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해오던 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했었는지 이런 것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장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변화 그리고 원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말 정확하게 해서 피해자에게 위로를 보내고 또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혹시 여기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행히 그 뒤에 당대표도 또 당의 지도부들도 서울시도 그러한 궤를 이제 따라서 같이 가고 있어서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예. 약간 욕먹는 역할 한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나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칭찬만 받겠습니까? 네. 네. 조선일보에서 특별히 예. 높게 평가한다. 높게 평가하는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이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조선일보가 네. 오늘자 이제 최보식 그 선임 기자와 인터뷰가 나갔는데요. 네. 최근에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여당 출입 기자들 말고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아유 그 정치인이 매체 PR이야, 매체 인터뷰를 PR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뭐 큰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 후보들 다 뭐 이렇게 하시고 해서 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쓰는 건 이제 기자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인터뷰해봐서 알지만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한 걸 쓰시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인터뷰라는 게 상대방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게 인터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선일보는 좀 다르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하고 1시간 반 동안 논쟁을 했거든요. 네. 최부식 기자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 기록 그대로를 물론 빠진 게 되게 많아요. 빠진 건 많은데 기록 담은 거는 사실대로 해줘서 다음 왜 조선일보가 이럴까? 이게 일부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박용진 너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박용진이 설마 좌파고 진보파고 민주당 어쩔 수 없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겠냐.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둘로 쪼개져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하면서 우리 진영에서 욕 좀 먹고 비판받는 건 내가 그건 감수할게. 그쪽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라.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박용진 하면 유치원 3법 있죠. 일 잘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용진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박용진표 입법안 무엇입니까? 경제와 관련된 건인데요. 네. 제가 뭐 이른바 삼성 저격수 뭐 이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재용 그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지. 네. 삼성 기업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삼성이 더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뭐 재벌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런다면 네. 지금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등을 통해서 코스피 3천 법안, 네. 3법, 코스피가 3천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안이니까요. 우리 600만 투자자들이 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경제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서 검찰이나 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가 지금 해결된다면 삼성이 앞으로 나가는 동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 과정에 있으면서 24년 동안 이들의 이런 삼성에 대한 옥죄기, 이 고리는 사익 편취 네, 이건 끊어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만큼 국제적으로 컸다고 하는 건 에너지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단단한 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